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수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도 그 학교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다양한 곳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그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수 설계는 그런 분들에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해만 하고 그냥 이런 거구나가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수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설계가 뭘까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어떤 그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수행하고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그런 교육 문제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교수 설계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면요. 학습이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부터 실행해서 그리고 실제로 잘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평가에 관한 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수 설계에서 기대하는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수 골,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최적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하는 것이 교수 설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교수 설계의 과정은 얼핏 보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고려해야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요소들을 잘 따져보시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교수 설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교수 설계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수 설계는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문제 해결의 목표나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교수 설계는 그냥 프로그램 만들래니까 만들래, 교육 프로그램 만들래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수 설계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이거야.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하는 목적 지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름 자체가 교수 설계입니다. 학습 설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수 설계를 실제 수행하시다가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냐면요. 교수자 입장에서 자꾸 가르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교수 설계를 하는 이유는 학습자들의 학습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학습자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학습자들의 학습이 잘 그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수 설계는 이론적인 얘기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대하는 실제적인 수행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리고 어떤 틀을 기본으로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제안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더라 라고 하면은 개선을 실제에 맞게 적절하게 개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한 이런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주차에 교육공학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교육공학의 성격도 이런 이론과 실제의 성격, 이것을 합한 성격이 있다라고 했죠. 교수 설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거시적 교수 설계다, 미시적 교수 설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시적 교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년의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체계, 그러니까 좀 큰 덩어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시적 교수 설계다 이렇게 하실 때는요, 단위차시 오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이라고 하면은 오늘 1시간짜리 어떤 수업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시죠? 그것처럼 좀 소규모의 작은 단위차시의 요런 수업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쉽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교수 설계를 할 때는 거시적 교수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차시가 모여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한 차시에 매 시간에 어떤 수업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시적 교수 설계, 미시적 교수 설계를 다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교수 설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가끔은 그냥 교수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책이나 이런 교수 설계를 보면 체제적 교수 설계 이렇게 하면서 교수 설계 앞에 꼭 이 체제적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제는요, 영어로 시스템입니다. 자, 체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에 주로 체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단어죠? 공산체제, 교육체제, 경제체제, 뭐 등등 그런 말들이 붙어있는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뭔가 그 하나로만 설명이 되지 않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구성 요소들이 뭉쳐져서 유기적으로 잘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있는 어떤 이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 체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교수 설계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업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선생님, 학생, 뭐 책, 학습 내용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교수 설계는 많은 그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교수 설계를 한다 이렇게 하면요,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한 종합적인 사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구성 요소들이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체제적 접근이다라는 말을 하면 뭘까요? 구성 요소들이 막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상호관계가 되어 있으면서 이것과 이것이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것과 이것이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적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는 비선형적이고 비순차적일 수도 있고 조금 역동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수 설계 좀 광범위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면요. 우리가 철학책이나 어떤 다른 이론으로 체제 이론 같은 것을 좀 찾아보시면서 아, 이런 게 체제구나 하고 조금 더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수 설계를 체제적 접근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죠. 어떤 학생이 매 수업마다 엎드려서 잠을 자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매일 졸고 이래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 저 친구는 내가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더 재밌는 요소를 많이 넣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나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이런 모습들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를 나중에 학생을 데리고 와서 면담을 해보니 이 학생은 단지 수업이 재미없어서가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졸음이 오고 어쩌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교실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봐서 개선을 하려고 했을 때는 수업을 더 재밌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개선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 학생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부분은 우리가 교수 설계를 할 때는 조금 더 체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관점을 들어와 볼게요. 체제라는 것은 많은 구성 요소들의 합이에요. 이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학생의 인지적인 측면, 공부는 좀 못한다 할 수 있겠죠. 그 선수 지식이 좀 없고, 그럼 정의적인 측면, 수업에 대한 동기가 낮을 수도 있겠죠. 또 사회 경제적인 사회적인 측면을 보니까 학생이 이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분석을 많은 구성 요소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오히려 수업에서 그냥 막 이렇게 재밌게 수업하는 것보다도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할 시간을 조금 확보해주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아르바이트 거리가 없는가를 찾아봐 준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학습 자료를 조금 공유해 준다든지 하는 다른 식의 접근 방법도 가능할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제적 접근이라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우리가 이 교수 학습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구성 요소들의 많은 측면을 좀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인 접근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데, 체제적 접근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제적 접근은 구성 요소들의 다양한 그 상호 연결 요소들의 그 종합적인 이해, 이런 것의 관점에서 교수 설계를 봐야 한다라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 설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셨는데요. 그런 특징을 바탕으로 교수 설계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교수 설계의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교수 설계의 일반적인 절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에디 스텝이 있습니다. 자, 에디. 이것은 그 교수 설계를 할 때는 요런 단계는 분명히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와서 우리가 교수 설계자들에게는 그 교수 설계를 하는 모형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교수 설계를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절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수 설계는 제일 먼저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르칠 학습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내가 가르칠 학습 내용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교수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구 분석이에요. 요구가 없는 교육 프로그램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돈이 남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만든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교수 설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배운 특징. 목적 지향적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목적은 주로 요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왜 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라는 요구 분석,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 이것을 전문 용어로, 교육학 용어로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제라고 얘기하면 숙제,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과제는 학습해야 되는 내용을 말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 분석, 그다음에 학습 환경 분석, 이런 분석을 토대로 시작이 됩니다. 분석을 했더니 이 학습자들은 어떻고, 이 학습 내용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교육이 실시될 환경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이런 분석부터 해놓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설계를 합니다. 이 설계 단계에서는요, 어떤 구체적인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 구체적인 목표들을 쫙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달성해야 되고, 이 학생들은 무엇을 달성해야 되고, 무엇을 달성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때 바로 이 목표에 어떻게 도달을 했는지를 평가를 가지고, 평가 도구를 이 단계에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 목표에 달성했는지는 이 평가로 확인하고, 이 목표에 달성했는지는 이 평가로 확인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평가 도구도 이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학습자들을 가르칠까를 교수 전략도 이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계 단계는 한마디로 설계서를 쓰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 목표를 주로 우리가 그 교육 내용에 담을 것인지, 이걸 어떻게 평가해서 도달했는지 확인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주로 설계 단계에서 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추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교수 학습 자료나 등등의 많은 수업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 만들면은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하겠죠? 실제 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교육이 분석을 토대로 어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교육에 실제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실행도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실행하면 끝입니까? 거기서? 아니죠. 실제로 실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어떤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개선되어야 되는 요소까지 뽑아서 교수 설계는 한 번에 일회적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뭐는 잘 됐고 뭐는 못 됐고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학습자에게 딱 맞는 수업을 만들었는데 만족도가 좀 떨어지네. 그럼 어떤 부분이 뭐가 문제였을까? 다시 학습자를 조금 더 다시 조사해보자 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분석도 하고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래서 재적용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설계는 이렇게 절차를 분석, 설계, 그 다음에 개발, 적용, 평가, 이래서 그 첫 자들만 따서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요거의 첫 자를 딱 따서 AD 스텝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 AD 과정은 한 번만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그렇죠. 순환적으로 이 과정이 쭉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순환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수 설계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교수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수 설계의 일반적인 절차라고도 할 수 있는 AD라고 하는 것이, A 뭐고, 첫 번째 D 뭐고, 두 번째 D 뭐고, I, E 각각의 단계가 뭘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